봄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작은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2세 할머니 이말수는 손녀 사위가 준 새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주 민재의 고등학교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17세 민재가 교복을 단정히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훌쩍 자란 손주를 보며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민재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말순은 민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평생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야. 거실에서는 75세 할아버지 최영호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며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투덜거리던 영호도 손주가 나타나자 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손주 참 의젓하게 생겼다. 할아버지가 봐도 자랑스럽구나. 영호는 일어나서 민재의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처럼 되면 안 되거든. 그때 45세 딸 지연이 부엌에서 도시락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재야, 도시락 챙겨라. 첫날부터 굶으면 안 되지. 이 평범하고도 따뜻한 가정의 풍경.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집안에 17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민재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말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과 나물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 우리 민재 고등학생 됐다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소원이 뭔지 아니? 민재가 대학교 가는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가 건강해야겠지? 민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요. 그래, 우리 민재가 최고야. 지연도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이른 나이에 홀어머니가 되어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민재를 잘 키울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도 가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1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은 민재와 함께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봄밤의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너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말순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는 정말 작고 약해서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밤새 뒤척이면서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컸잖아요. 민재는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소리야. 넌 할머니한테 큰 선물이었어. 나이 들어서 이런 기쁨을 또 느낄 줄 몰랐는데 네가 와서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었잖니. 그렇습니다. 말순에게 민재는 단순한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려운 살림에 시달리며 남편의 무뚝뚝함에 외로움을 달래야 했던 말순에게 민재는 삶의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손주를 키우며 느끼는 이 뿌듯함과 보람이야말로 말순이 늘 꿈꿔왔던 행복이었거든요. 할머니, 저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할머니한테 걱정 끼치지 않게요. 민재의 진솔한 목소리에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가 제일 착해.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집안에서는 지연이 설거지를 하며 창밖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르는데 부모님이 있어서 이렇게 민재를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복이 많은 것 같소. 영호가 지연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민재 같은 손주를 두고. 네, 아버지. 민재가 정말 효자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7년 전의 그 일. 아내와 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평생 가져가야 할 비밀 말입니다. 그 비밀 때문에 가끔씩 가슴이 답답해지고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봄날이 지나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민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잔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단체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흉부 촬영, 체력 측정까지 모든 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민재가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키, 몸무게, 시력, 모든 것이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혈액형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B형? 지연은 다시 한번 결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민재야, 네가 B형이었구나. 네, 왜요? 민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O형이고 전 남편도 분명 O형이었는데 B형이 나올 수 있나?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시간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 B형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 혈액형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족? 말수는 아침 준비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O형이고 엄마는 O형이지. 너도 O형이고. 그러면 민재는요? 민재?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혈액형을 물어보니? 지연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민재가 B형이래요. 말순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B형? 그럴 리가. 혹시 병원에서 잘못 검사한 게 아닐까? 하지만 지연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혈액형 유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O형 부모에게서 B형 자녀가 나올 수 있나요? 의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O형은 A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B형은 B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매우 드문 경우지만. 드문 경우요? 네, 부모 중 한 분이 정말로 AB형인데 잘못 알고 계신 경우나 아니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설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의심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를 처음 키우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 영호가 유독 민재에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가끔씩 민재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복잡한 표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의 아버지라고 했던 전 남편이 아이가 태어난 후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것.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지연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기 시작한 의심의 씨앗을 없애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지연은 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민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혈액형이 O형 맞죠? 영호는 잠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응. 왜 갑자기? 민재가 B형이라고 해서요. 신기해서요. B형? 영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누가 그러던?
학교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영호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지만 지연은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민재의 혈액형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B형이 맞습니다. 검사실 직원이 확인해줬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혈액형도 다시 검사해달라고 했습니다. O형 맞으시네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O형이고 민재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전 남편도 O형이었는데 민재는 B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7년 동안 의심해 본 적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재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그 묘한 반응들, 가끔씩 민재를 보며 짓던 복잡한 표정들. 설마 그럴 리가. 지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무서운 추측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17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봤습니다. 민재가 태어났을 때의 일들, 전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유, 그리고 아버지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새벽녘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의심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비록 그 진실이 자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충격적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심이 곧 온 가족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17년 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던 비밀이 곧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연의 의심이 깊어지던 어느 주말, 말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집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늘어가는 나이의 짐들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혼자 하기에는 벅차다. 두 모녀는 다락방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내려와서 거실에 펼쳐놓았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낡은 그릇들, 그리고 추억이 담긴 사진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았나? 말수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어릴 적 기억들을 떠올리며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 결혼식 사진들. 그런데 한 상자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들은 뭐예요? 말순이 다가와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30년도 넘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호가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그중 몇 장에는 말순이 전혀 모르는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누구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말순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진 속의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영호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식당에서. 명백히 연인 사이로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지연이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여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1990년이면 자신과 영호가 결혼한 지 15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대학생이었을 때였죠. 이상하네. 아버지가 언제 이런 사진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편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자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영호 씨, 미안해요. 이렇게 말없이 떠나게 되어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이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이를 꼭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미경 올림. 말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이라고? 지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여자에게 아이까지 있었다는 것은.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그때 마침 영호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영호는 거실에 펼쳐진 오래된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왜 꺼냈어?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이 편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이게 뭔가요? 이 미경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호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17년 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민재가. 아니야. 영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순과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갑자기 나타난 민재, 그때부터 영호가 보여준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최근 알게 된 민재의 혈액형까지. 설마 민재가 아버지. 지연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17년 동안 손주라고 생각하며 사랑해온 아이가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달려와서 말순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영호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17년 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살았던 진실을 이제는 가족들 앞에서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엄마는 시뻘건 눈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평범했던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차갑게 변해 있는지.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지난 17년을 돌아봤습니다. 민재를 처음 만났던 그날, 그 작고 약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내가 손주라고 사랑해온 아이가. 말순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지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재가 아버지의 아이라면 자신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17년 동안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온 아이가 사실은. 영호만이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7년 전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경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 그리고 몇 달 후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났을 때의 그 충격.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가족이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연도 어젯밤부터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너도 앉아라. 민재 학교 간 후에 우리 셋이 제대로 얘기해보자. 민재가 학교에 간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해보세요.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사진들, 그 편지. 다 뭔가요? 영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순아. 미안하다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년 동안 속이고 살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재가.
민재가 정말 아버지 아들인가요? 영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래. 민재는 내 아들이야. 말수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89년부터. 약 2년 정도. 영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였어. 미경이라는 애였는데. 2년 동안? 지연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2년 동안이나 다른 여자랑? 그때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았잖아. 영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말순이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요? 말순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는 줄 아세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재는 어떻게 우리한테 온 건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미경이 아이를 가진 걸 알고 나서는 관계를 끝내려고 했어.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 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순이 다그쳤습니다. 미경이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했어. 혼자서는 도저히. 그래서 내게 아이를 맡기고 싶다고 했는데.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혼하고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너한테 부탁한 거야. 영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가 이혼해서 힘들어하니까 아이라도 있으면 위안이 될까 해서. 위안이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제가 키우게 하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호는 계속 사죄했습니다. 말수는 벽에 기대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경이라는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이를 맡기고 나서는 연락이 끊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그 여자도 참 대단하네요. 말순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남의 집에 맡기고 사라지다니. 지연은 1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후 상처받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아이를 입양하자고 제안했던 때를 말이죠. 그때는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그럼 저는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제가 바보처럼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걸 보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야, 지연아.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정말로 네가 아이를 사랑해서.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하죠.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17년 동안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웠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아버지 바람으로 태어난 아이라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할머니, 저 왔어요. 민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재를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재는 분명히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할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그 순간 지연이 폭발했습니다. 네가 알 게 뭐가 있어. 넌 그냥. 지연아. 말순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재는 뭔가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가 일어섰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버지, 안 돼요. 지연이 말렸습니다. 아직은. 언제까지 숨길 거야? 영호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사실은 뭐예요, 할아버지?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민재야. 민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들이요?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라는 뜻이야. 민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민재야. 17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넌 내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야. 민재는 뒤로 휘청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엄마는? 민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할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였고, 엄마는 자신의 엄마가 아니었으며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럼 제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다. 영호가 답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사라졌어. 민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족, 자신의 위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말순도, 지연도, 영호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정과 사랑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말순은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친구 선자가 찾아와서 걱정하며 말을 걸어봤지만 말순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순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몸이라도 챙겨야지. 선자가 죽을 떠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선자야. 말순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무슨 소리야? 17년 동안 그 아이를 손주라고 생각하면서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밤 재워주고 아플 때 병원 업고 다니고 맛있는 것 해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고 선자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인가? 네가 그 아이한테 베푼 사랑이 가짜였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내 남편이 바람펴서 낳은 아이잖아.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 말순아, 그건 아이 잘못이 아니야.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너무 상처받아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남편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지연이 민재와 대화를 나누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진실을 알게 된 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엄마 말 들어봐.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엄마가 있나요? 민재야. 17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사신 분이 엄마인가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속아왔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재를 17년 동안 속이며 살았던 것이 맞았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17년 동안 거짓으로 살아온 제 인생을 미안하다고 돌려줄 수 있어요? 민재는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지연이 뒤를 따라갔지만 민재는 이미 집을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민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걱정했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 영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7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미경.
처음에는 그저 후배였는데 어느새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말순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의 이혼 문제로 집안이 어수선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컸습니다. 미경은 영호에게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좋아해준다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가정을 버릴 수도 없었고 미경과 아이를 책임질 용기도 없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나는 가정이 있어. 알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떡해요? 그거는. 결국 영호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미경에게 돈을 주고 멀리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미경이 다시 찾아왔을 때 영호는 또 다른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마침 지연이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호는 지연에게 아이를 입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자신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은 숨기고 말입니다. 지연아, 네가 아이라도 있으면 위안이 될 것 같은데?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아는 사람이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하는데 어떨까? 그때 지연은 이혼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라도 있으면 정말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그럼 건강하고 예쁜 아이야. 이렇게 해서 민재는 이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영호는 17년 동안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가끔씩 민재를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재야. 지연이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요? 민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짜 엄마가 가짜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민재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집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바람으로 태어난 애잖아요. 영호가 나왔습니다. 민재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 아버지 나오셨네요. 민재는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제 친아버지 말이에요. 17년 동안 할아버지 행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민재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진짜 엄마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왜 제가 태어나야 했던 거예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신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진짜 가족은 누구인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말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7년 동안 손주라고 사랑해온 아이가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니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지, 미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관심해야 하는지.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년 동안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온 아이가.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속았다는 분노와 아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영호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17년 전에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딸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죄 없는 아이까지. 이렇게 이 가족의 17년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먹거나 아예 굶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재는 동네 뒷산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와 자주 올라오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며 올라왔는데 할머니가 아니구나. 민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산 정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민재는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말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할머니가 아니시구나.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은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재야.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 손주도 아닌데. 그래도 17년 동안은 우리가 가족이었잖니. 민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짜 가족이었잖아요. 말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더 아플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도 모르고 있었어. 너를 진짜 손주라고 생각했어. 그게 중요해요? 민재가 돌아봤습니다. 결과는 똑같잖아요. 저는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라니? 저는 진짜 엄마도 없고 진짜 가족도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바람펴서 낳은 애일 뿐이에요. 민재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17세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말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가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났지만 17년 동안 손주로 사랑해온 기억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이 17년 동안 할머니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럼 된 거야. 말순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17년 동안의 사랑은 진짜였어. 하지만 할머니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 속았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하지만 며칠 생각해보니까 네가 가장 억울하더라고. 민재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하잖아. 어른들의 잘못으로 네가 상처받는 게 가장 안타까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말순과 민재를 보고 지연과 영호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목사인 박성우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말순이 교회에서 고민을 털어놨던 것을 듣고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성우 목사가 인사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재도 나와서 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우 목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성우 목사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네가 가장 힘들겠지만 그래도 17년 동안 이 가족이 너한테 베푼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민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가족을 선택할 수 없어. 하지만 어떤 가족으로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지. 무슨 뜻이에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다는 뜻이야. 어쩌면 그런 가족이 더 소중할 수도 있고. 그날 밤 민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 할머니라고 불렀던 말순, 엄마라고 불렀던 지현,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아니, 친아버지인 영호까지.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17년 동안 쌓인 정은 진짜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민재는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호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영호는 말순과 같은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17년 동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해왔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눈을 떴습니다. 민재야, 잠 못 자니? 네.
민재는 영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민재가 처음으로 영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17년 동안 숨기고 사셨어요? 영호는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진실을 말할 용기가. 그럼 평생 숨기고 사실 거였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커가면서 가끔 말하고 싶었지만 그럼 이 가족이 무너질까 봐 무서웠어. 민재는 영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17년 동안 할아버지로만 봐왔던 얼굴이었지만 이제 보니 닮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 진짜 엄마는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미경이는 아이를 맡기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어. 아마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했을 거야. 저를 버린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영호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미경이도 어렸어. 혼자서 아이를 키울 상황이 안 됐던 거야. 민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버린 건 맞잖아요.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였던 거예요. 아니야. 영호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널 원했어. 17년 동안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순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저를? 그럼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이때 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물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거실에서 대화하는 영호와 민재를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많이 속상하시죠?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민재야. 하지만 저는 할머니 진짜 손주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말순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17년 동안 할머니가 널 사랑한 마음이 가짜였니?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됐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때 지연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대화 소리에 잠이 깬 것입니다. 민재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민재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나도 그래, 민재야.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은 민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재야, 엄마한테도 솔직히 말해봐. 17년 동안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없어요. 엄마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럼 됐어. 지연이 민재를 안았습니다. 피는 다를지 몰라도 17년 동안의 사랑은 진짜였어. 민재는 지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쌓인 모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영호도 일어나서 가족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들. 말순도 눈물을 흘리며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새벽 이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17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로 인해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고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날 새벽의 대화는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어색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말순은 영호에 대한 분노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성우 목사가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번 방문 후 가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성우 목사가 물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예전보다 밝아졌지만 여전히 때때로 우울해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돼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민재야, 학교는 어때? 성우 목사가 물었습니다. 그냥 다니고 있어요. 민재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성우 목사는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 형님은 어떠세요? 영호는 한 달 동안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자신을 용서요? 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 다음엔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화가 나요. 17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게 당연히 화가 나시겠죠. 그런 감정을 억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화내고 살아야 해요? 성우 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말순 권사님, 화는 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화를 내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냥 용서하라는 말씀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겁니다. 화를 놓아야 마음이 편해져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목사님. 그럼 한 번에 다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 영호가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17년 늦었지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 영호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7년 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비겁한 남자였어.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못했어. 미경이한테도, 너한테도, 지연이한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재한테도. 영호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17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산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게 됐어. 영호는 지연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너한테도 미안해. 아버지가 너를 이용한 거나 다름없었어. 17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시켰으면서.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영호는 다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나는 평생 너한테 빚진 사람으로 살 거야. 용서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다만 우리 가족만큼은 지켜주자. 말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영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알아. 17년 동안 바보처럼 속고 살았다는 게. 그리고 그 아이를 손주라고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미안하다고? 그 아이 진짜 엄마한테 미안했거든요. 남의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다는 게. 말순이 울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당신 아이였다니. 영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화내고 있으면 저만 힘들어요. 말순은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지켜야죠. 그 순간 민재가 일어나서 가족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 맞아요. 엄마도 엄마가 맞고 아버지. 아버지도 제 아버지예요. 지연도, 말순도, 영호도 모두 울면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말순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으로. 그날 밤 이 가족은 진정한 화해를 이뤘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7년 동안 숨겨진 비밀로 인해 무너졌던 가족이 이제는 더 강한 유대감으로 다시 뭉쳤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학교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성적도 예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졸업작품 발표회를 한대요. 졸업작품? 네. 고3 졸업하기 전에 자기가 배운 걸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가족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해요. 말순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네. 진짜 가족이 뭔지에 대해서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민재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물론 이름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바꿔서요. 그래도 괜찮을까? 지연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입양된 친구들이나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친구들.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며칠 후 민재는 본격적으로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겪은 일들, 진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까지. 발표회 당일 가족들은 모두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민재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민재의 차례가 왔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명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바꿨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17년 동안 한 가족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민재는 객석에 앉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17년 동안 저를 사랑해준 사람들,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준 사람들, 제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준 사람들. 그 사랑이 가짜일 리는 없잖아요. 말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물론 진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정체성에 대해 많은 혼란도 있었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분들의 사랑은 진짜였다는 걸요. 민재는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입양 가족도 있고, 재혼 가족도 있고, 한부모 가족도 있습니다.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걸요.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가족이에요. 민재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가족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열심히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가족들은 민재를 둘러쌌습니다. 민재야, 정말 잘했어. 지연이 민재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재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말순도 민재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민재의 발표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말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배. 민재가 주스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건배.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그래, 민재야.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믿는. 당연하지.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이니까. 그날 밤 말순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재의 발표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 17년 전 그 작은 아기를 처음 받아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이 거짓은 아니었다. 비록 시작은 복잡했지만 우리가 쌓아온 사랑만큼은 진짜였다. 앞으로도 이 아이를 내 손주로 우리 가족으로 사랑하며 살 것이다. 피로 맺힌 가족이 아닌 사랑으로 맺힌 가족으로. 이렇게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로 인해 한때는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더 강한 사랑으로 다시 뭉친 가족. 이제 이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민재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을 때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죠? 좋은 대학 간다고 했잖아요. 민재가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가 최고야. 말순이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피가 아닌 사랑이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17년 동안의 거짓된 시작이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진실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